히든 종목 보도록 할게요. 거래량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상승을 다시 띄웠어요. 그러면서 기존 추세로 다시 Z 기류를 탄 겁니다.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4월 28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GSE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GSE 어저께 상한가에 갔었고 오늘은 또 장중에 18%가량 상승했다가 지금 현재 종가가 마이너스 2.7%죠. 마이너스 3% 죄송합니다. 3%네요. 2.7% 3%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아침에 상승 출발 조정을 받았다가 쭉 다시 또 올랐다가 쭉 흘러내리고 다시 반등 주는 모습인데,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자, 여기서 더 갈까요? 아마 더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못 갈 것 같다라고, 못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못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때 당시에 머니투데이 방송 나가서 이 가스관 관련해 가지고 유럽 가스관 관련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 정치 상황에 따라 다시 한번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좀 애매하죠, 말이. 정치 상황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근데 이때 당시에 푸틴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푸틴이 어떻게 할지 제가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산업이야 통계라든지, 그리고 사회 어떤 현상 같은 것들은 과거 통계치란지 사례란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를 좀 분석하게 되면 답은 나와요. 가이드라인은 잡혀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몰라요. 이때 당시에 푸틴이 그냥 그러고 말았으면은 뭐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근데 다시 갔어요. 결국에는 전쟁 났고 가스 가격 올라가고, 그죠? 그게 돼버렸죠. 근데 다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가스관을 잠가버렸죠. 가스관, 폴란드 쪽으로 가는 가스관을 아마 노던 라이츠일 거예요. 그게 아마 노던 라이츠 아니면 브레드 하츠인가? 노던 하이츠 아니면은 브레드 하츠, 아마 이 두 개일 겁니다. 이게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이 여기 노드스트림 1이 하나 있고, 여기 노던 라이츠 그리고 브레브 하츠, 그리고 요쪽 아래쪽으로 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폴란드로 간 거 이걸 잠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제 생각에 노던 라이츠지 싶은데 가스관 이름이 아마 요걸 제가 볼 땐 잠궈버린 것 같아요. 잠궈버린 거. 그러면서 어저께 또 GS가 상한가에 갔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더 이상은 못 갈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가스관 잠궈버리고 또 천연가스 가격이 더 올라오고 그럴 건데 더 가는 게 더 가지 않나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자, 어떤 사회 현상이 지속이 되는가 하고요. 주가는 가끔씩 따로 갈 때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예를 들게 되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서 곡물가가 올라가요. 그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쪽에서 공급하는 해바라기 유 같은 게 40%, 밀은 한 10%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밀 공급이 안 되게 되면은 대체 공급지 쪽으로 수요가 몰리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 인해서 뭐 곡물 관련주인지 사료 관련주들을 분명히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서 이 사회 현상에 대한 어떤 그 이슈가, 모멘텀이 주가에 계속 반영되긴 힘들다라는 겁니다.
힘들다라는 거예요. 가스건 잠그긴 했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더 이상 안 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이제는 보내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보내주는 게. 아마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복구 관련된 종목들이 아마 가지 싶어요. 그때 가서는 건설, 철강, 기계 뭐 이런 것들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조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쟁 관련해서 곡물, 사료 이런 것들 보는 것보다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관련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를 찾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어떤 사회 현상과 주가는 계속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코로나. 지난 2월달, 3월달에 완전 확진자 폭증했죠? 폭증? 자 보세요. 여기 이게 지금 3월 17일 기준인데 이때가 이게 몇몇 명이 피크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최고가 62만 명까지 나왔어요. 최고 62만 명까지. 근데 이때 당시에 백신 그리고 진단키트 그리고 치료제 종목들 갔습니까? 안 갔어요. 피크잖아요. 근데 왜 안 갈까요? 피크였는데 SD 이때 당시 시덴보다는 SD 바이오센서 이게 좀 들쩍거렸어요. 자 보세요. 3월달에 피크 찍었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 갔죠? 안 갔어요. 주가. 시즌 볼까요? 시즌. 보세요. 주가 반응 없잖아요. 그리고 많이 얘기했던 ST판 같은 백신 관련해서 ST판 같은 것들 이것도 많이 다뤘어요. 말잖아요. 가다가 못 가잖아.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사례를 제시하는 겁니다. 어떤 사회 현상이 지속이 되는가 하고요. 주가는 별개의 흐름을 서로 다른 흐름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또 예를 들면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 2018년도에 시장 계속 눌렀죠? 근데 지금도 어찌 보면 진행형입니다. 다 풀진 않았어요. 근데 시장에 영향을 줍니까? 전혀 영향 못 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게 된다면은 이제는 끝물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차라리 전후 복구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끝물을 준비하자. 우크라이나 관련된 테마들은 이제 끝물을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히든 종목입니다. 자, 항상 상승과 하락의 출발은 뭐라 했죠? 크로스. 자, 골든 크로스 상승. 일단 1월달, 12월달부터 볼게요. 12월달에 골든 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제 기억이 맞다라면은 중고차 사업 그리고 전기차 충전 사업, 전기차 리스 이 사업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갔어요. 그런데 1월달에 연준의 통화정책 이슈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 때문에 그 히든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까지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쭉 추세가 다시 돌아왔어요. 추세가 쭉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추세가 이렇게 돌아왔죠? 그죠? 추세가 이렇게 쭉 돌아왔죠? 그러니까 시장 때문에 무너졌던 추세가 다시 원상복귀 되는데 2달 조금 더 걸렸습니다. 더 걸렸어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3월달 흐름을 보게 되면은 자, 추세를 회복시킬 때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갭까지 동반됐고 어쨌든 이전보다는 거래량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상승을 다시 띄웠어요. 그러면서 기존 추세로 다시 Z기류를 탄 겁니다. 기존 추세 Z기류를 다시 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상승 조정 상승 21선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추세가. 그러면서 분기점과 이제 목표 주가를 좀 잡을 건데 그거는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조금. 자, 이제는 전고점을 봐야 돼요. 이제는 전고점 어쩔 수 없이 21만원 그리고 또 선을 그어보게 되면 아래쪽으로는 실내 있는 가격대가 18만원 그죠? 지지력, 저항,
저항, 갭으로 돌파. 23만 5천 원이 고점, 21만 원이 저항. 21만 원과 18만 원 사이에 박스권 흐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돌파가 되게 되면 어디가 되느냐? 어디가 될 것 같아요? (24만 원) 자, 18만원과 21만원의 상단 박스권은 24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1차 분기점은 21만원이 되고요. 21만원이 되고 1차 목표 주가는 반대로 1차 목표 주가는 24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부터는 21만원 돌파 여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21만원이 분기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분기점이 돌파가 됐을 때는 박스권, 상단 박스권인 24만원에 상단 박스권의 또 상단인 24만원이 일단은 목표 주가가 된다라는 거죠. 목표 주가. 간단하죠? 간단하죠? 그리고 접근은 21만원이 돌파될 때, 지금 사서 21만원 돌파도 봐도, 지금 사서 21만원 돌파를 봐도 되고, 또 아니면은 안전하게 21만원 돌파 후에 조정 흐름을 나올 때 사던가, 아니면은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한 20만원에서 19만 5천원 사이 구간, 한 19만 7천원 되겠네요. 아마 첫 번째 방송에서 19만원 아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19만 7천원 보면 될 것 같아요. 19만 7천원 정도, 19만 5천원 정도 가격이 오게 되면은 그때 가서 조정을 이용한 매수 하는 게 19만 5천원에 바짝 붙여서 19만 5천원에 바짝 붙여서 조정시 매수하고 난 다음에 21만원 전고점 1차 분기점 돌파 여부를 보고 돌파를 하게 되면은 1차 목표 주가인 24만원까지 봐도 무방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드리고 싶어요. 답 나왔죠? 쉽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전략을 세운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